자, 오늘은 2026년 3월 31일 바로 이날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. 한국 증시에 그야말로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던 날이죠. 도대체 그날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격동의 순간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모든 건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. 바로 마이너스 4.94%. 이게 뭐냐면요. 그날 코스닥 지수가 단 하루 만에 떨어진 수치예요. 와,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말해주고 있죠.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날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패닉셀링의 날. 말 그대로죠. 공포가 또 다른 공포를 부르면서 모든 걸 그냥 집어삼켜버린 투자자들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됐던 그런 하루였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그날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보시죠. 이날은 특정 종목, 특정 섹터만 빠진 게 아니고요. 시장 전체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맞았습니다. 코스피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. 무려 4.26%나 폭락하면서 5,100선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어요. 이게 그냥 숫자가 깨진 게 아니고요. 많은 투자자들이 설마 여긴 안 깨지겠지 하고 믿었던 일종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허무하게 뻥 뚫려버린 겁니다. 이걸 보시면 그날의 전쟁터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. 한쪽엔 외국인이랑 기관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고요. 이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. 반대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솔직히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죠.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큰 폭락이 그냥 일어날 리는 없잖아요. 맞습니다.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하필이면 딱 한날 한시에 터지면서 그야말로 공포의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건데요. 그 재료들이 뭐였는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시장에 그야말로 삼중고가 덮친 거죠. 첫째, 중동에서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고요. 둘째, 달러 가치가 막 치솟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에 OECD가 한국 경제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성장률 전망까지 낮춰버리니까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날 상황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. 여기 이 거대한 두 개의 막대 보이죠? 이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쏟아낸 매도 물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아주 조그만 막대가 개인이 사들인 거고요.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.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작은 둑을 그냥 완전히 삼켜버리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맨 밑바닥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경제학 용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. 내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데 살 건 더 비싸지는 거죠. 바로 이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시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도 모두가 똑같이 쓰러진 건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는 버텼고 오히려 누군가는 더 심하게 무너졌죠. 폭락장 속에서 드러난 승자와 패자, 그 엇갈린 운명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한국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주 섹터였습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, 반도체, 바로 그 기업들이죠. 글로벌 공급망이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이 우려 하나만으로 그냥 직격탄을 맞고 초토화가 된 겁니다.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시장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마이너스 7.56%,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.16%, 이름만 들어도 든든했던 이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건 그날 시장의 공포가 정말 특정 섹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얼마나 깊고 넓게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여기서 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둘로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한쪽에는 무너진 거인들이 있죠. 삼성, 하이닉스 같은 기술주, 네이버 같은 인터넷주, 그리고 한때 유행을 탔던 소위 밈 주식들, 얘네들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. 그런데 반대편을 보세요. 금융주나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주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은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해준 거죠.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. 다시 말해서 꿈을 먹고 자라던 주식에서 돈을 빼서 당장 내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는 그런 현실적인 주식으로 돈이 급격하게 옮겨갔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 끔찍했던 하루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
그냥 재수없는 날이었네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? 자료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빴던 하루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변화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날의 대폭락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일시적인 소음이었을까요? 아니면 시장 전체가 앞으로 길고 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리는 아주 심각한 신호탄이었을까요? 소음이냐, 신호냐, 이게 문제인 거죠. 시장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이게 혹시 본격적인 약세장의 시작은 아닐까?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게 되는 건 아닐까? 결국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강력한 웨이크업 콜이 울렸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. 2026년 3월 31일의 이 사건은 잠시 우리를 스쳐 지나간 거센 폭풍우였을까요?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장의 계절 자체가 기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을까요? 그 답은 앞으로의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.